안녕하십니까. 일찍이 자살한 국가들 이야기, 국민들의 이기주의와 지배계층의 포퓰리즘에 뒤엉키다가 국가도 잡아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50년 전인 1975년 일본의 문예춘추에는 일본 지식인 여러 명이 공동 집필한 일본의 자살이라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 같아서 옮겨보겠습니다. 그때 글을 쓴 분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민들의 이기주의와 지배계층이 대중과 영합하는 포퓰리즘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에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 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논문은 로마 제국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습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유민으로 변질됐습니다. 국가는 왜, 어떻게 망하는가? 글쓴이들은 동서고금 모든 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에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은 로마 제국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습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유민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짜로 빵을 주었습니다. 무료로 빵까지 보장받아 시간이 남아도는 시민들이 무료해지자 지배층은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 때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는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나 열렸습니다. 그게 자꾸 늘어나더니 4세기 무렵에는 무려 175일 동안 서커스가 벌어졌습니다. 대중이 이권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율을 맞추려 할 때에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듭니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이저 사회로 변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국가가 기계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게 됩니다.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합니다. 40년 전 논문을 다시 꺼내 정독하게 된 것은 정치 난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 이기주의입니다. 나올 곳은 없는데 증세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한 표 더 얻으려다가 미친 것입니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상대에 대해서는 헐뜯고 스스로는 천하명제, 또 얼마 전부터는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V 채널마다 온통 트로트뿐입니다. 그래도 춤도 좋습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 전략을 짜야 할 정치 관료와 엘리트들은 인기에만 영합하며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결국 파기됐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서커스의 전형이었습니다. 고치는 신용만 하고 공무원 연금 파산의 구조적인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 원이나 더 보태는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야당은 구직 대선 공무원 집단의 편을 들었고 여당은 야합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으로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포퓰리즘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였고 여당도 야합했습니다. 여도 야도 눈앞에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조삼모사의 정치 서커스에 열을 올린 결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빵과 서커스와 같은 국가 자살 징후는 온갖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을 알면서 세종시를 만들었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역설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이 국가이익보다 우선시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닙니다. 병리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망조가 든 나라는 타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입니다. 국가 자살을 걱정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국가 흥망을 분석해보면 내부적 요인으로 쇠락해지면 이웃 국가가 못 이기는 척 먹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을 국가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이 그랬고 현재의 한국도 너무 닮았습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이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안 고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인데 국민의 불을 지르는 것은 지식인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성도 용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4.19 때는 그래도 고대 교수들이 먼저 길거리에 나서서 불을 붙였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선 국회의원들을 100명 이내로 확 줄이고 권력 특권 기능을 전부 없애버려야 합니다. 시민 봉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면 결국 총을 든 사람이라도 나서서 국가 자살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은 아니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인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속 비명이며 울분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다,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망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예 무식이 여론된 파워입니다. 이기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뒤엉키면 국가적 변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